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좀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예상을 했지만 예상이 빗나갔고요.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거칠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를 받아주는 건 개인과 기관의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수량을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한 3시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반등은 좀 안 주고 있고 조금은 공포의 투매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위주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나라들보다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이 중국 DUV 장비를 혼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제 유튜브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빠진 이슈가 되질 못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빠질 만한 이슈를 찾아서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아직도. 시장을 빼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게 EUV도 아니고 DUV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ASML에서 정말 잘 만드는 건 EUV예요. 노광 장비. 정밀하게 노광 장비를 하는 거고, DUV 장비는 원래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하필 이제 창신 메모리가 상장이 되고 나서 또 이게 이슈가 만들어져서 주가가 좀 빠지는 건데,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질 만한 이유는 이게 아니다. 중국 장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명확하게 드리냐면,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중국에서 DUV 장비를 만들어서 독자 개발한다는 얘기는 원래 2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실제로 만약에 DUV 장비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면, 어제 상장했죠. 어제 상장은 창신 메모리가 오늘도 급등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확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요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썸네일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과연 그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솔직히 팩트 있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예를 들어 우리 상반기 때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거나 올라갈 때는 뭐 그냥 뭐 이런 말을 해도 올라가고 저런 말을 해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맥을 짚어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장비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시장에 더 하락을 끌어들인 거죠. 보면 엔비디아의 자금 순환 출자 구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이제 버블닷컴 때 닷컴이라는 종목이 상장되면 막 상한가 올라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시스코라는 그 광통신 케이블 장비, 통신 장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시스코가 지금의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업체가 광통신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깔 업체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깔아주는 업체가 뭐 SK 하이닉스, 코어 위브, 네이버 같은 되겠죠. 그런 시스코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신 우리 거 장비를 써. 대신 내가 돈을 빌려줄게 하면서 광통신을 쫙 깔았어요. 그때 그 업체들이. 예, 지금이랑 똑같죠. 엔비디아가 자금을 대주고 아니면 보증을 서주고, 그 업체들이 지금 AI 생태계를 확 펼쳐 나가고 있고, 예, 그런 거와 굉장히 데칼코마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스코가 엄청나게 빠졌던 건 광통신 케이블을 쫙 깔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시스코가 닷컴 버블로 인해서
완전히 하락을 면치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현재 그런 자금 순환 출자 구조는 시스코와 꼭 닮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좀 치명타로 다가오니까 엔비디아가 어제 5% 빠졌고 현재 시간 외에서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 마이너스 6% 정도 되고 있는데 본장이 좀 열려봐야 알겠지만 현재도 이제 그런 거죠. 엔비디아가 돈을 자금을 대주고 AI 생태계를 펼쳐라 라고 한 건데 사실은 코어이브라든지 메비우스라든지 이번에 같이 이제 결합한 네이버라든지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세 개 회사는 자금이 부족할 뿐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제와 오늘의 이제 악재로 다가온 건 오픈 AI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전형적인 적자 구조입니다. 1달러를 벌면 1.2달러를 쓰는 구조거든요. 현재 오픈 AI가. 그런 회사에도조차도 보증을 그렇게 써줘? 엔비디아 니들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때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비디아가 만약에 오늘 밤에도 5%, 6%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조금 센 멘트가 나오겠죠. 아니면 수요일 날 FOMC 회의에 대해서 금리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던지 미국에서 손 댈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팩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팩트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뉴스 저 뉴스 너무 많잖아요. 오늘은 중국 장비 이슈 아닙니다. 그래서 팩트는 엔비디아의 자금 순환 출자 구조인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레벨업 시간은 워낙 이제 제가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니까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결론은 자금 순환 출자 구조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만큼은 아니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시장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 PBR이니까 저 PR이니까 버텨보세요. 선행 PER 5배 이하니까 버텨보세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안 통해요. 제가 봤을 땐 비정상적으로 빠진 시장은 정상화가 언젠가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굉장히 예민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맨날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나쁜 게 보이는 게 없어요. 물론 시장은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겁먹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를 지금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매수하라 그러면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근데 속마음은 매수하라는 얘기도 정말 부글부글 끓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제가 뭐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방송하는 사람은 아닌데 핵심은 그거죠. 비정상적으로 빠진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가 6,450을 저는 만약에 장중에 내려앉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주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회복을 못하고 6,000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게 현재 공포의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뭐 명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중국의 장비 이슈 때문이 아니고 엔비디아의 자금 순환 출자 구조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게 세게 때려 맞다 보니까 전저점을 뚫고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공포의 투매 때문에 사실은 빠질 거에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게 오늘의 정리 코멘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또 갖고 왔냐면 키옥시아가 지금 시간부로 하한가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8.3%. 키옥시아 하한가 나왔고 니케이 지수가 한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0%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 요거는 키옥시아는 이제 낸드 회사잖아요. 근데 낸드 플래시의 현물가가 좀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어제도 안 좋았고 오늘은 또 하한가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키옥시아의 하한가도 엔비디아 향 악재다. 예. 중국 DUV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DUV 장비는 현재 ASML의 DUV 장비의 매출이 5%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은 참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시스템 저는 좀 걱정했었는데 하나 시스템, 하이브 하이브는 실적 좀 좋게 나올 것 같았고 결국엔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 주가에서 좀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오전에 쭉 밀렸다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을 해줬고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도 반응을 해주고 하이브도 좀 반응을 해주는데 뭐 크게 실적으로 인해서 종목을 막 돌려 세우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공포가 너무 도사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기보다는 무조건 탈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늘 정답은 없지만 저는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정말 비정상적인 겁니다. 오늘의 하락도 그렇고요. 하락한 거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락의 폭이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미국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수가 전쟁이 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뭐 어떠한 질병 이슈도 없는데 하루에 10%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는 사실은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요. 7월달 자체가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고 실제로 이제 한 달간의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이 지금 마이너스 28%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거의 30% 빠졌다라는 건 지수가 하한가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럼 개별 종목들은 7월달 한 달 동안 최소 마이너스 40%에서 50%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정상적이겠죠. 물론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V자 반등으로 9,000포인트, 뭐 9,500포인트 한 번에 반등은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섣불리 도망가지는 말아달라. 조금은 용기를 가져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까지는 얘기 안 드릴게요. 그 얘기 드리면 더 힘드니까. 그러진 않으셔도 굳이 지금 시장에서 도망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강세업종, 약세업종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은 긴급하게 시황을 좀 읽어드렸고 시황에 대한 이슈와 정확한 팩트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떨어진 명확한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라고 정리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솔직히 이런 하락을 한두 번 겪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긴 힘들어요. 7월 달에 저도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힘들긴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꺾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좀 믿고 가신다면 약간은 좀 기대를 하면서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내일 이제 수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수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포기하면서 도망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